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구름도 쉬어 넘어가고 구슬픈 산새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던 아주 깊고 고요한 동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사계절 내내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턴가 지독한 가뭄이 들이닥쳐 마을의 평화는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늘은 마치 화가 난 듯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려주지 않았고 뜨거운 태양만이 대지를 사정없이 내리쬐어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산천초목은 갈색으로 변해 시들어갔으며 맑게 흐르던 시냇물조차 바닥을 드러내어 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추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지만 비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마저 바닥이 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숲속의 짐승들도 먹을 것을 찾아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곤 했지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은커녕 당장 한 끼를 때울 나물조차 찾기 힘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난하고 메마른 마을의 끝자락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청년 민수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 효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봉양해 왔지만 계속되는 흉작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끼니를 걸으며 야위어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본래 몸이 약하셨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셨지만 움푹 팬 눈가와 하얗게 질린 입술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했는데 어머니가 가끔 잠꼬대로 배가 고프구나 라고 속삭이실 때면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먼지뿐인 빈 항아리와 말라버린 우물뿐이었고 세상은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체온만큼이나 냉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달빛도 희미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굶어도 좋으니 어머니께 드릴 따뜻한 죽 한 그릇만 허락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마른 땅을 적셨지만 대답 없는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민수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 산 깊은 곳 어딘가에 배고픈 이를 살리고 죽어가는 이도 일으켜 세운다는 전설 속의 영약인 황금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황금마는 보통의 마와는 달리 깊은 땅속에서 황금빛을 내뿜으며 자라나는데 오직 하늘도 감동할 만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정기를 온전히 품고 있어 한 뿌리만 먹어도 죽어가는 기운을 되살리고 평생 배고픔을 잊게 해준다는 신비로운 식물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옛사람들이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잊고 살았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민수에게 그 이야기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산길이라도, 아무리 깊은 땅속이라도 반드시 황금말을 찾아내어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찬물을 떠다 놓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녹슨 괭이 하나와 낡은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가뭄 때문에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아 걷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발이 찢어지고 옷등이 나뭇가지에 너덜너덜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황금말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속 깊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로지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만이 아른거렸고 그 간절함이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는 짐승들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두려움을 잊은 채 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바위 틈바구니를 뒤지고 나무 뿌리 아래를 살피며 조금이라도 마의 싹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면 멈춰서서 정성스럽게 땅을 파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딱딱한 돌멩이나 말라 비틀어진 침뿌리뿐이었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민수는 단 한 뿌리의 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쉬지 않고 산의 능선을 넘고 계곡을 건너며 황금마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지쳤을 무렵 민수는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위 옆에 핀 작은 이름 모를 꽃들을 바라보며 문득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들꽃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귀한 약을 구해갈게요. 민수는 혼잣말로 다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갈증 때문에 목은 타들어가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주머니에 챙겨온 낡은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민수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헤매던 중 민수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지혜롭기로 유명하신 박영감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영감님은 가물어 가는 산에서도 용케 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기흉화복을 점쳐주기도 하시는 신비로운 분이었죠. 민수가 황금말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자 영감님은 가만히 민수의 얼굴을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말하니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란다.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보물은 사람의 욕심이 섞이면 절대로 빛을 보여주지 않는 법이지. 영감님의 말씀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감님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재물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황금마가 있을 법한 곳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물에 박 영감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서쪽 하늘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가장 높은 봉우리를 지나면 달빛이 가장 먼저 닿고
가장 늦게 떠나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 나올 게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성한 땅이니 내 정성이 하늘에 닿는다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박영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민수는 다시 힘을 내어 서쪽 봉우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벌써 서산 마루에 걸쳐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고 산속의 공기는 서늘하게 변하며 어둠이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신발은 이미 닳아 구멍이 났고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잊은 채 산등성이를 타고 넘었습니다. 드디어 봉우리에 도착했을 때 발 아래로 펼쳐진 깊은 골짜기는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박영감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초의 고요함을 간직한 장소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미끄러운 흙바닥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나무 뿌리를 붙잡으며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골짜기 바닥에 도달하자 기이할 정도로 맑은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주변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진귀한 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표는 오직 하나, 황금마였습니다. 그는 골짜기 구석구석을 살피며 달빛이 비치는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밤하늘에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자 골짜기 전체가 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인 채 달빛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갑자기 골짜기 깊은 곳, 어느 낡은 고목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반딧불이의 빛도 아니요, 달빛이 반사된 것도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듯한 따스한 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빛은 아주 가느다란 줄기를 따라 땅 위로 번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 잎사귀 모양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마의 잎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괭이를 잡았지만 혹시라도 약초가 상할까봐 다시 내려놓고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른 채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가뭄 때문인지 무척이나 단단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땅 속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의 의지에 그는 파고 또 팠습니다. 손끝에서는 감각이 사라지고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에게 이 약을 다려드리는 장면만이 가득했습니다. 땅을 깊게 파내려 갈수록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주변의 어둠을 몰아낼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민수의 간절한 효심이 땅속의 보물을 깨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더미를 옆으로 밀어냈고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황금빛을 내뿜는 커다란 마 한 뿌리였습니다. 보통의 마보다 몇 배는 크고 단단해 보이는 그 뿌리는 마치 순금을 입혀놓은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은 따뜻했고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신비롭게도 그 황금마가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주변의 시들 향기가 골짜기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품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밤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민수는 황금말을 깨끗한 수건에 싸서
망태기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고 싶었지만 밤의 산길은 낮보다 훨씬 위험했기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괭이를 지팡이 삼아 짚고 산봉우리를 향해 기어오르다시피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머리 위를 날아다녔지만 민수의 가슴 속에는 황금마의 온기가 전해져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 당산나무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욕심쟁이로 소문난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한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민수의 모습이 수상쩍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민수의 망태기 사이로 새어나오는 옅은 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고 저 보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는 검은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박 씨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집으로 향하는 길만을 서둘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의 머리방에 도착해 있었고 이 귀한 보물로 죽을 쏘어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정막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민수의 집 부엌에는 조만간 희망의 불씨가 지펴질 예정이었습니다. 열고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의 달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숲의 신령과 할아버지의 영혼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민수는 곤히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몰아쉬며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황금말을 상 위로 꺼내 놓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 금세 환하게 밝아질 정도로 그 빛은 영롱했습니다. 그는 당장 불을 지펴 약을 다리고 싶었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실수라도 할까봐 마음을 가라앉히며 동안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내일 아침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웃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 밖 담벼락 너머에서는 박 씨가 숨을 죽인 채 민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훔쳐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그 빛이 단순한 약초의 빛이 아니라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보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 보물을 어떻게 빼앗을까 하는 궁리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퍼뜨려 민수를 곤경에 빠뜨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효자의 진심과 탐욕스러운 이웃의 욕심이 부딪히기 시작한 고요한 밤. 산골 마을의 공기는 다시금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꿈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풍요로운 들판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갈라진 땅에서는 맑은 물이 솟구치고 집집마다 곡식이 가득하며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민수의 소망이 담긴 듯 황금만은 밤새도록 방 안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비록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민수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산골 마을에
차가운 새벽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고 민수의 집 마당에는 어젯밤의 신비로운 기운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깨실까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바짝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도 덩달아 품어온 황금말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씻어낸 뒤 가마솥에 넣고 정갈한 물을 부었으며 이 이야기 어머니의 마른 입술에 닿아 다시 생명의 불꽃을 피워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욕심쟁이 박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민수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탐욕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 영롱한 빛과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저 보물을 빼앗기만 하면 자신의 평생 가난을 청산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검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길러 나온 아낙네들에게 민수가 산신령의 보물을 훔쳐왔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박 씨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가뭄으로 지친 그들에게 민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 착한 민수가 그럴 리가 있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박 씨의 화술이 워낙 교묘하고 상세했던 탓에 몇몇 사람들은 정말로 민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은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민수가 가져온 보물 때문에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부엌에서 약을 다리던 민수는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약이 익어갈수록 부엌 안은 황금빛 안개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온갖 꽃들의 향기를 모아놓은 듯 달콤하면서도 깊은 산의 정기가 느껴지는 숭고한 향이었으며 민수는 그 냄새만으로도 자신의 지친 몸이 회복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약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의 방으로 가져갔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어 한 숟가락씩 정성을 다해 입안으로 흘려보내 드렸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아들이 정성껏 다려온 약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셨는지 작게 입술을 달싹이며 약을 받아 드셨고 신기하게도 약이 한 모금 들어갈 때마다 창백했던 안색에 미약하게 남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이 조금씩 힘차게 뛰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밖에서는 박 씨의 선동에 넘어간 몇몇 마을 사람들이 민수의 집 대문 앞까지 몰려와 큰 소리로 민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안에 있느냐? 네가 산에서 가져온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마을이 이리 소란스러운데냐?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시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당황하며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급히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박 씨를 필두로 험악한 표정을 지은 마을 사람들 몇몇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이놈아,
네가 산신령님이 아끼시는 황금 보물을 훔쳐왔다며? 당장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천벌이 내릴 것이다. 민수는 박 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보물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서 태운 마 한 뿌리일 뿐입니다. 제가 어찌 산신령님의 물건을 탐내겠습니까? 민수의 진실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욕심에 눈이 먼 박 씨와 그에게 현혹된 사람들은 민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망태기에 남아있던 흙 묻은 베일을 가리키며 범죄의 증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수의 효심조차도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험담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이자 민수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박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군중들 사이를 헤치며 나타나셨습니다. 영감님이 등장해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영감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씨와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신 뒤 민수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영감님은 민수의 방 안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빛 미소를 지으시더니 다시 엄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보물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어찌 그리 모른단 말이냐. 박 영감님은 박 씨의 탐욕스러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경고하셨는데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 민수의 효심이 귀한 약을 불러왔거늘 내 놈들은 어찌하여 그것을 재앙이라 부르며 시기하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영감님의 호통에 몇몇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박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보십시오. 저것이 어찌 평범한 약초란 말입니까? 저런 보물은 마을 전체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님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조용히 귓속말로 당부하셨습니다. 민수야, 진실은 때로 시련을 겪어야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란다. 사람들이 저토록 의심하니 너는 네가 한 일이 정당함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라. 너의 효심이 저 황금 말을 빛나게 했으니 오직 그 마음만을 믿고 나아가거라. 영감님의 말씀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고 민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영감님의 위험에 눌려 일단 물러나기로 했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민수를 감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민수의 집을 지켜보며 황금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수가 그것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평소 정답 이웃들도 민수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수군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가물었던 땅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메말라가는 듯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의 간호에만 전념했는데 어머니는 황금말을 드신 후로 기적처럼 조금씩 기운을 차려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에게 아들아,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마을 사람들이 저리 소란스러우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라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산에서 얻은 것이니 누구도 저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오직 어머니 건강만 생각하세요 라고 안심시켜드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씨는 민수가 잠든 틈을 타 집안으로 몰래 잠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는 황금마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금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신비한 보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장정 몇 명을 꼬드겨 민수가 보물을 독차지하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가뭄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은 박 씨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찾은 희망의 빛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장독대 옆에는 어머니가 평소 아끼시던 채소밭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뭄으로 인해 다 말라 죽고 흙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마른 땅을 바라보며 황금말을 발견했던 골짜기의 생명력을 떠올렸고 진정한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땅을 적시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자신이 캐온 황금마가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이 메마른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민수를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의 집 방 안에서는 밤마다 해괴한 빛이 나옵니다. 그것은 산신령님이 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의 선동은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고 사람들은 점점 더 민수를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고처럼 변해갔고 민수는 홀로 이 거대한 오해와 싸워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영감님은 마을의 원로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려 하셨지만 박 씨의 선동에 이미 마음이 돌아선 원로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담뱃대를 몰고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의 탐욕이 하늘의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려 하는구나 라며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영감님은 민수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맑은 효심을 믿었기에 조용히 민수를 불러 곧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네가 가진 진실을 보여줄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라고 마지막 경고이자 격려를 전해주셨습니다. 민수는 영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캐온 황금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의심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씀드리고는 남은 황금 마조각을 정갈한 보자기 바탕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으며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질 비난과 욕심의 화살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한 민수는 수많은 사람의 눈총을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가리켰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민수가 무엇을 내놓을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드러난 황금만은 대낮의 햇빛 아래에서도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탄성을 질렀고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며
박 씨는 탐욕에 가득 찬 손을 뻗으려 안달이 났습니다.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물이 아니라 제 효심에 감동한 산이 빌려준 약초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렸을 뿐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박 씨의 비웃음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을 향해 보십시오. 저 빛나는 것이 어찌 단순한 마입니까? 저것은 산신령님의 여의주를 훔쳐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빼앗아 관가에 바쳐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말에 동요하며 민수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고 평화로웠던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땅바닥에 엎드렸고 소란스러웠던 광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 영감님은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내리치며 하늘이 노하셨다. 너희들의 탐욕이 이 귀한 약초를 더럽히려 하니 어찌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민수는 그 혼란 속에서도 황금말을 꼭 껴안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의 주변으로 묘한 안개가 피어오르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황금마 스스로가 주인을 보호하려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천둥 소리와 신비로운 현상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박 씨만큼은 끝까지 눈을 번득이며 민수의 뒤를 쫓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방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을에는 민수가 요술을 부린다는 소문까지 더해졌고 민수의 효심은 점점 더 큰 시련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는 황금말을 다시 한번 보살피며 박 영감님의 조언을 되새겼습니다. 진실은 시련을 겪어야 단단해진다. 민수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었고 조만간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마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꿈꾸며 짧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집 담벼락을 넘으려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민수의 집 주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담장 너머에서 박 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욕의 눈이 멀어 민수의 효심을 시기하며 그 신비로운 황금알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지요. 담장을 넘는 그의 손길은 거칠었으며 가슴속에는 남의 것을 탐하는 부정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에 그의 주변을 감싸는 기운은 더럽고 탁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마당으로 내려선 박 씨는 숨을 죽인 채 민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옅은 금빛을 쫓아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어머니의 머리방 곁에서 잠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방 안에는 황금마가 내뿜는 온화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돌기 시작해 민수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감동적인 풍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상위에 놓인 저 빛나는 물건이 가져다 줄 부귀영화만을 꿈꾸며 떨리는 손으로 문살을 잡았습니다. 그는 문구멍을 통해 방 안의 상황을 훑어보더니 민수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방 안으로 손을 뻗어 황금 말을 만지려는 찰나, 신기하게도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마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검붉은 흙덩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향기로운 냄새도 순식간에 악취로 변해 박 씨의 코를 찔렀습니다. 당황한 박 씨는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 같은 감촉뿐이었고 그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공포를 이긴 박 씨는 그것이 환각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말을 움켜쥐고 방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황금마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으나 이미 범인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의 집 마당에는 박 씨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젯밤 민수의 집에서 요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씨는 자신이 가져온 것이 돌덩이로 변한 것에 화풀이를 하며 마을 광장에서 민수가 마을에 저주를 내리는 요물을 키우고 있다고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선동에 휘말려 민수의 집을 향해 돌을 던지기까지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민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광장으로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제가 반드시 오해를 풀고 오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어둠에 가려지지 않는 법이니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민수는 비록 황금말을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진심만큼은 잃지 않았기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을 광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박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동행하며 민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는데 영감님의 눈빛은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보자마자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으며 박 씨는 기세등등하게 민수가 가져온 돌덩이를 내보이며 이것이 재앙의 근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젯밤 제가 민수의 집을 살피러 갔다가 이 흉측한 돌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우리 마을을 망치려 신령님의 보물을 가로채려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박 씨의 뻔뻔한 거짓말에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산에서 보았던 황금빛과 어머니의 회복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양심의 불꽃을 깨우려 노력했습니다. 민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하늘에서는 갑자기 짙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박 씨는 이것이 모두 민수의 요술 때문이라며 더욱 크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영감님이 군종 앞으로 나서며 지팡이로 박 씨가 들고 있던 돌덩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욕심의 눈먼 자야,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라. 진실한 자의 손에서는 생명의 빛을 내뿜던 것이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서는 어찌하여 죽은 흙이 되었겠느냐. 영감님의 일가를 박 씨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어둠을 뚫고 한 줄기 햇살이 민수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으며 박 씨가 들고 있던 돌덩이에서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숨을 죽였고 박 씨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며 돌덩이를 지탱하기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박 씨의 손에 놓인 돌덩이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젯밤 잃어버렸던 그 찬란한 황금빛이 다시 살아나며 돌덩이는 순식간에 매끄러운 황금마로 되돌아왔고 광장 전체를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며 그 빛은 단순히 눈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과 의심을 씻어내는 듯한 따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황금말을 떨어뜨렸고 민수는 그것을 공손하게 받쳐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보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을의 가뭄을 끝내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땅이 내어준 선물일 뿐입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께 닿았다면 부디 이 갈등을 멈추어 주십시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으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 시작했고 박 씨를 향하던 동조의 시선은 싸늘한 경멸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으나 박 영감님이 막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남의 효심을 이용하려 한 죄, 땅의 신령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영감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박 씨의 발밑에서 작은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음을 직감하고 황금말을 높이 들어 올려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타들어가던 마을 들판 너머에서 촉촉한 빗줄기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뺨에 닿는 빗방울을 느끼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것은 민수의 효심과 정직함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내린 축복의 비였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복수를 꿈꾸며 민수가 가진 황금마에 남은 조각이라도 훔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민수의 집 뒷산을 헤매며 또 다른 황금마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마을 사람들과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수를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로 여기며 존경하기 민수의 집에는 매일같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나물들이나 곡식들이 쌓여갔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공을 마을 사람들과 산신령님께 돌리며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황금마의 남은 뿌리를 공평하게 나누어 병든 노인들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약초는 제가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아픔을 치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몫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제 그를 밀어주는 사람은 마을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선행은 소문이 퍼져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고 메말랐던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활기와 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들의 장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참으로 장하구나. 이 어미를 살리려 그 험한 곳까지 다녀오고 이리 큰일을 해내니 죽어도 여한이 없단다. 어머니의 칭찬에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엌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매일같이 피어올라 지나가는 이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가뭄은 완전히 해갈되어 시냇물은 다시 맑게 흐르고 산천은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민수는 꿈속에서 지난번 만났던 사내 정령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정령은 민수에게 너의 진심이 이 땅을 구했으나 아직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잠에서 깨어나 방 안을 살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불길한 예감으로 술렁거렸습니다. 그는 박 씨가 여전히 마을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 불온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민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박 씨를 찾아가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기로 마음먹고 그가 머무는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민수를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쾅 닫아버렸지만 민수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머물며 박 씨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렸습니다. 박 씨 아저씨,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함께 어울려 사신다면 모두가 용서해 줄 것입니다. 민수의 호소에도 박 씨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민수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도와 박 씨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박 씨의 탐욕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공동 우물에 독을 타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거나 민수의 집 곳간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냈고 오히려 이러한 시련들이 마을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갈등이 깊어질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박 씨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자 마을 원로들은 회의를 여 마우지를 마을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마을을 저주하며 떠나갔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던 불길한 기운들은 민수가 가져온 황금마의 향기와 맑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신뢰하며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입구에 서서 떠나가는 박 씨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황금마의 근원지였던 산속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팠던 구덩이를 정성스럽게 메우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를 살리고 마을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민수의 기도가 끝나자
골짜기에는 은은한 황금빛 안개가 다시 한번 피어오르더니 그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산이 민수의 효심과 정의로움을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마지막 인사와도 같았으며 민수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 찼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잔치를 열어 가뭄을 이겨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광장에 모였고 사람들은 민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마을 부인네들의 부축을 받으며 잔치 자리에 나오셔서 밝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들에게 일일이 술잔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어두웠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축제는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하늘의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민수는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숨겨진 황금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부모를 향한 일편단심의 효심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오히려 자신을 더 성장하게 했음을 깨닫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수를 보며 각자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으니 황금마 한 뿌리가 온 마을을 변화시킨 셈이었습니다. 민수는 잔치가 끝날 무렵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매만져드리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시며 오이를 풀고 마을을 하나로 만들었으니 이제야말로 참된 효도가 완성된 것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내일의 태양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비가 개인 뒤의 산골 마을은 마치 깨끗하게 세수한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맑고 투명한 빛을 머금고 있었으며 집집마다 처마 밑에는 낙숫물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지독한 가뭄에 타들어가던 논과 밭은 생기를 되찾아 다시 파릇파릇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촉촉이 젖은 땅을 밟으며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도 빗물에 씻긴 싱그러운 흙내음이 향기롭게 감돌았으며 어머니의 방 안은 여전히 은은한 황금빛 온기가 남아있어 지난밤의 기적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수를 향해 가졌던 의심과 시기심을 부끄러워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마다 손에는 소박한 먹을거리나 미안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잠시 눈이 멀어 너를 오해했구나. 너의 깊은 효심이 아니었다면 이 마을은 진작에 메말라 버렸을 텐데 참으로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오히려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비가 내린 것이니 저는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박 영감님이 다시 한번 민수의 집을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오해를 풀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집의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민수의 효심을 기리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 영감님의 제안에 마을 장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가뭄에 갈라졌던 민수의 집마당을 다지고 낡은 지붕의 짚을 새로 얹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동안 쌓였던 앙금과 서먹함을 털어냈고 민수의 집은 순식간에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탐욕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한 박 씨가 자신의 집문을 굳게 닫은 채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시기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황금 마가 돌덩이로 변했던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며 그것이 민수가 부린 요술이라고 굳게 믿으며 마지막으로 마을 우물가에 가서 억지 주장을 펼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군. 저것은 분명히 요물이 틀림없는데, 아, 비가 좀 내렸다고. 저리 좋아들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로다. 라며 박 씨는 혼자서 씩씩거리며 음흉한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공동 우물에 나쁜 기운이 섞인 흙을 뿌려 민수가 가져온 기운을 몰아내겠다고 마음먹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기어 우물가로 다가갔지만 신기하게도 우물 근처에 발을 들이자마자 갑자기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으며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허공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허심만 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마을을 순찰하던 청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은 박 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즉시 박 영감님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한밤중에 우물가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인해 온 마을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박 영감님은 횃불을 높이 들고 박 씨를 매섭게 노려보며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을의 생명줄인 우물에 손을 대려 하느냐. 너의 탐욕이 결국 너의 발목을 잡은 것이로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마을을 떠나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기로 했으며 그는 터덜터덜 짐을 싸서 새벽녘에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또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이 공평한 대가라는 박 영감님의 말씀을 새기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우물가 소동이 마무리되자 마을 부인네들은 민수의 집 부엌에 모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는데 가뭄이 해달되어 얻은 귀한 나물과 곡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따뜻한 불길이 타오르며 고소한 국냄새가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다정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도 이제는 부축 없이도 천천히 마루 끝에 앉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셔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민수는 마당 한쪽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황금말을 찾으러 갔던 험난한 산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실한 효심이란다 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용기와 정직이라는
귀한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으며 마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도 바람의 잎을 흔들며 민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듯 보였고 숲속의 짐승들도 이제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처까지 내려와 평화롭게 쉬어가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다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이 이토록 달콤할 줄은 몰랐네. 모두가 민수의 효심 덕분에 얻은 복이 아니겠는가. 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고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의 칭찬에 몸도 발을 몰라하며 그저 수줍게 웃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지켜낸 집과 마을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 차올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박 원감님은 잔치의 중심에서 민수를 불러 자신의 곁에 앉히시고는 마을의 보배라고 칭찬하시며 보물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네가 증명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민수를 응원했으며 그 소리는 산 너머까지 울려 퍼져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마을의 모든 적대감은 녹아 없어졌고 이제는 누가 누구를 미워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화목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시며 아들아, 네 덕분에 이 애미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우리 마을이 이리도 좋아졌으니 더 바랄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어루만지며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고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요. 라고 답하며 다졌습니다. 주변에서 그 대화를 듣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각자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효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밤하늘에 별빛처럼 흩날릴 때 사람들은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저마다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논의 물기를 함께 내세나. 좋네. 우리 집 장작도 좀 나누어 줄 테니 함께 힘을 써보자고. 라며 이웃 간의 정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민수는 대문 앞까지 사람들을 대웅하며 일일이 인사를 건넸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으로 돌아갔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유대감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모두가 돌아간 뒤 조용해진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설거지를 돕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마솥에 남은 온기가 여전히 따뜻하게 전해져 왔고 부엌 천장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 더미는 평화로운 농촌의 정취를 더해주었으며 민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금마가 가져다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마음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은 어제보다 더 밝고 둥글게 떠올라 민수의 집 마당을 은빛으로 정성스럽게 수놓았으며 담벼락 아래 핀 들꽃들은 밤이슬을 머금고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민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산등성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의 노래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소란과 갈등이 잦아들 이 순간 민수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졌고 그동안 겪었던 고생들이 마치 한 조각 구름처럼 가볍게 느껴지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으며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이불을 다시 한번 갈무리해드리고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황금마의 기운이 여전히 방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민수는 이제 어떤 악몽도 자신을 찾아오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집들도 하나둘씩 등불이 꺼지고 산골 마을은 대지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민수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가뭄에 죽었던 나무들을 살피고 새로운 묘목을 심으며 땅의 은혜에 보답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욕심을 부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주어진 자연에 감사하며 서로 나누는 삶의 지혜를 실천하기로 약속했으며 마을 곳곳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민수는 가장 험한 곳을 골라 일구고 물을 길어 나르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고 그런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가 마을의 희망임을 깨닫고 자신들도 힘을 보태어 산을 가꾸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민수는 지난번 황금말을 찾았던 그 신비로운 골짜기를 잠시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이제 울창한 숲이 다시 우거져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엄숙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곳이 보내준 선물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되새기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에 단단한 발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목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민수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민수를 따라다니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니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수의 집 부엌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고 마을 부녀자들은 민수의 어머니에게 드릴 보양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 어머니, 이리 건강해지시니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라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덕담에 어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행복의 선율을 만끽했고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어둑해지자 민수는 마을 광장에 모여 마을의 규칙을 새로 정하고 서로 돕고 살 것을 맹세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제안에 모두 찬성하며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오늘처럼 똘똘 뭉쳐 이겨내기로 결의했으며 그 결의는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현장은 이제 화합과 상생의 장으로 바뀌어 마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게 되었고 민수는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의 보람을 되새겼고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진 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을 비추는 달빛이 너무나 고와서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저 멀리
산봉우리 위로 흐르는 구름마저도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조용히 경전을 읽으시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민수는 그 평온한 소리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오늘의 일과를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고 민수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민수의 모든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슬한 가을바람 소리는 마음의 평화를 더해주는 기분 좋은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 그림자가 방 안을 가로지르며 춤을 출 때 민수의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오직 흐르는 시냇물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지키고 있을 때 민수의 집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내일의 희망을 축복하는 신령님의 작은 배려처럼 느껴졌으며 민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갈등과 시련은 모두 지나가고 이제 남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변치 않는 효심뿐이니 이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름답게 저물어가며 모든 이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찾아온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풍성했으며 가뭄으로 타들어갔던 들판은 이제 황금빛으로 물들어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논마다 고개를 숙인 겨우 이삭들이 가을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이 모든 풍요가 하늘의 도우심과 민수의 지극한 효심 덕분이라 믿으며 날마다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여름의 기억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수확의 기쁨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당산나무조차 풍성한 잎사귀를 흔들며 이 평화로운 풍경을 축복하는 듯 보였고 선새들은 풍성한 먹잇감을 찾아 부지런히 날갯짓하며 평화로운 가을의 아침을 알렸습니다. 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깨끗이 쓸고 어머니의 방 앞에 따뜻한 숭늉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며 이웃의 어려운 일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머니는 황금마의 신비로운 기운 덕분에 병석에서 완전히 일어나 이제는 직접 마당에 채소밭을 돌보실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에는 대견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예전처럼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듯 하늘 높이 평화롭게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첫 수확을 마친 뒤 민수의 효심을 기리고 풍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광장에서 커다란 잔치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집집마다 정성껏 키운 곡식과 나무를 내놓았고 마을 부인네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쌀밥을 짓고 고소한 고기국을 끓이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갈아입고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으며 어른들은 손을 잡고 지난 시련을 이겨낸 서로를 격려하며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마지막까지 봉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
사람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잔치 한가운데서 박영감님은 민수를 불러 세우고 마을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보여준 효심은 단순히 어머니를 살린 것을 넘어 우리 마을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었단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네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민수의 이름을 연호했고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낸 집과 마을,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잔치 자리에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표시하셨고 특히 민수를 도와주었던 박영감님과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리 장성하여 마을의 보탬이 되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아껴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민수 어머니, 이제는 고생 끝났으니 아드님 효도 받으며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라고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광장에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가을밤의 낭만과 풍요를 만끽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즐거워했습니다. 박 씨가 떠난 빈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텄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거나 서로를 시기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민수와 상의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마을의 인심은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져 지나가는 나그네도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동네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뭄이 들었던 땅에는 이제 풍부한 물길이 생겨 농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산천 조목은 계절마다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으며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민수가 찾았던 황금만은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 아이들의 잠자리 머리맡에서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자신이 황금말을 찾았던 뒷산 봉우리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깃든 산신령님과 대지의 기운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으며 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등불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마치 내려앉은 별자리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행복과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수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전처럼 박 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서로의 양동이를 채워주며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수 형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미수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보자. 라고 격려하며 진진한 선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처럼 위아래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건강한 모습으로 변모해갔고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와 배려의 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민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놓으시며 오늘 있었던 잔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을 게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어머니,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어머니 곁에서 정성을 다해 모실게요. 라고 답하며 효심을 표현했습니다. 모자의 대화는 밤 깊은 줄 모르고 이어졌으며 방안을 채운 온기는 차가운 가을밤 공기를 잊게 할 만큼 뜨겁고 진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잠자리에 드신 후에도 혼자 마루에 앉아 달빛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어머니의 야윈 얼굴, 산속에서 겪었던 두려움, 그리고 황금말을 발견했을 때 그 찬란한 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민수는 깊은 안도에 숨어 내쉬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별빛들은 마치 민수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거리며 밤의 정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는 땅에서 받은 은혜를 돌려주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숲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산신령님의 거처로 예우하며 소중히 다루었으며 산도 이에 보답하듯 사시사철 맑은 물과 진귀한 약초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앞장서서 삽질을 하고 돌을 골라내며 땀을 흘렸고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풍요와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민수의 효심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당산나무 아래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진실한 효심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살린다는 문구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가는 나그네들은 그 비석 앞에 멈춰서서 민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동하며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곤 했고 민수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효의 근본을 일깨우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비석이 세워진 뒤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매일 아침 비석 주변에 자풀을 뽑으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효와 예의가 살아있는 신령스러운 동네로 불리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수의 집 부엌에는 이제 항상 넉넉한 곡식이 쌓여 있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남은 양식은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졌던 배고픔을 잊지 않아야 남의 배고픔도 돌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고 마을 사람들도 민수의 뜻을 따라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만한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과 정답게 어울리며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셨고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행복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황금말을 찾기 위해 산을 올랐던 그날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와 산골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하자 마을은 은빛 옷을 입고
조용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집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랫목은 어머니의 시린 다리를 데워줄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눈 덮인 마당을 쓸어 길을 내고 이웃집의 안부를 묻기 위해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위를 밟는 뽀드득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개 짖는 소리는 겨울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가뭄과 시련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밤이면 민수의 집 사랑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민수의 황금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민수가 얼마나 용감하고 효성스러웠는지 들려주며 사람은 모름지기 민수처럼 마음씨가 고와야 하늘이 돕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경청했고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법을 조곤조곤 일러주었습니다. 사랑방의 등불은 밤늦도록 꺼질 줄 몰랐으며 밖에는 한방눈이 내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고 오직 따뜻한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이제 마을의 큰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젊은 부인네들에게 살림의 지혜와 자식 키우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은 아니모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니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하셨고 민수가 보여준 효심의 뿌리가 바로 어머니의 바른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끄덕여 단순히 한 가정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호를 흔들어도 방 안의 온기는 식지 않았으며 모자의 사랑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난로가 되어 마을 전체를 덮여주었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에는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웅탔고 민수는 새봄맞이 농사 준비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뭄 끝에 얻은 귀한 물을 소중히 다루며 논둑을 정비하고 씨앗을 뿌리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의 밭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풍년을 기원했고 민수는 자신의 일처럼 이웃들의 농사를 도우며 마을 전체의 풍요를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산등성 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개하여 마을을 화사하게 장식했고 시냇물은 겨우내 얼었던 얼음을 깨고 힘차게 흐르며 새로운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땅의 정직함과 정성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민수는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어 마을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그의 혼례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수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어머니는 새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민수만큼이나 심성이 곱고 효심이 깊은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집안의 화목을 더했습니다. 민수의 집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더해져 생동감이 넘쳐났고 대대로 이어질 효의 전통은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네 가족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자신들의 가정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도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 황금말을 찾으러 산을 오르던 그때처럼 맑고 형형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원로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마을은 대대로 민수의 효심을 이어받아 예절과 도덕이 살아있는 모범적인 마을로 남았습니다. 황금마가 발견되었던 그 깊은 골짜기는 지정되어 사람들의 함부로 출입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기운은 여전히 마을을 감싸며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저녁 당산나무 아래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보람찼음을 조용히 되새기곤 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100세를 넘기도록 장수하시다가 어느 평화로운 봄날 아침 아들의 손을 잡고 잠자듯 조용히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눈물과 존경으로 배웅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뒷산 언덕에 정성스럽게 모셨으며 매일 아침 산소에 들러 어머니와 이야기를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생을 더욱 보람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모자의 깊은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동적인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등불은 하나둘씩 꺼져가며 대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옛날 옛적의 황금말을 찾아 산을 넘었던 할아버지의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꿈나라로 향합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는 밤공기를 타고 창밖으로 퍼져나가고 하늘의 달은 그 옛날 민수를 비추어주던 그 모습 그대로 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어둠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품은 안식의 시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집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꿈을 꾸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나고 깊은 밤의 정적이 여러분을 찾아가니 민수의 효심이 가져다준 그 따뜻한 황금빛 온기를 마음속에 품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진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닿는 법이니 여러분의 내일도 민수의 집 마당처럼 화사하고 평화로운 햇살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잠시 잊어버리고 오직 조용한 숲의 맑은 시냇물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속에는 향기로운 황금마의 꽃향기가 가득할 것이며 그 향기는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 아침에는 더욱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오른 민수의 효심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꽃도 이 밤을 평온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사라지고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으니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안심하며 깊은 휴식을 취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으니 그 리듬에 몸을 맡기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고요한 어둠의 품에 안기십시오. 옛날 어느 효자 청년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귀한 선물을 기억하며 이제는 편안히 잠들 시간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효자 민수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하며 여러분도 오늘 밤 민수처럼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